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권도 3단, 유도 3단, 검도 3단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특전사, 특공연대, UDT 출신이신 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아마 관세청 무도경체 준비하고 계신 거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도 실력은 자신 있는데 막상 필기시험 들어가려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고민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과목 어떻게 공부할 건지, 관세법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그리고 무도경체만의 특수한 출제 범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싸우기 전에 전장을 알아야겠죠? 관세청 무도경체 필기시험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를 병합해서 하루에 한 번에 봅니다. 1차 과목이 사회, 2차 과목이 관세법계론이에요. 사회는 25문항에 문항당 4점, 만점이 100점. 관세법계론은 40문항에 문항당 2.5점, 이것도 만점 100점. 둘 다 4 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합격 기준은 이렇습니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그러니까 사회는 40점, 관세법계론은 40점 이상 맞아야 하고 두 과목 합산 총점이 120점 이상 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관세법계론이 40문항이라는 게 보이시죠? 사회는 25문항인데 관세법계론은 40문항입니다. 즉, 관세법계론이 훨씬 비중이 크고 실제 합격을 갈라놓는 핵심 과목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럼 첫 번째 과목, 사회부터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도경체 사회 과목의 출제 범위는 딱 3가지입니다.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한국사도 없고 지리도 없습니다. 이 세 파트에서만 나온다는 거 먼저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자, 이제 각 파트별로 어떻게 공부할지 알려드릴게요. 1. 경제. 경제는 솔직히 무도 출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 없어요. 9급 사회 경제는 고등학교 경제 수준입니다. 핵심 개념들만 정리해드릴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다. 이 기본 원리에서 파생되는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개념, GDP 경제성장률, 물가, 인플레이션이 뭔지점, 국제수지, 환율 개념.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해지고 수입은 불리해진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내리면 돈이 풀린다. 이 정도 흐름을 잡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가세요. 경제는 암기보다 흐름 이해가 먼저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나면 선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법과 정치법과 정치는 세 파트 중에서 가장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파트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법조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외우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주요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헌법 기본구조,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각각의 권한이 뭔지점, 기본권의 종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민법기초, 계약 성립, 미성년자 법률행위, 불법행위점, 형법기초, 죄형법정주의, 고의와 과실의 차이, 국제법, 조약, 국제관습법점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방식. 이 파트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특히 선지에 숫자가 나오면 의심하세요.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같은 숫자들 틀리게 바꿔놓는 게 단골 오답 패턴입니다. 3. 사회문화. 사회문화는 암기 플러스 이해가 반반씩 필요합니다. 출제 포인트 정리해드릴게요. 사회화와 사회집단, 1차 집단, 2차 집단의 차이, 일탈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 차별교제 이론. 이 3가지 이론, 이름이랑 핵심 내용 꼭 세트로 암기하세요. 문화 관련 개념,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사회계층, 계급론 대계층론 차이, 사회변동 이론, 진화론, 순환론, 기능론, 갈등론, 인구변동과 도시화, 합계출산율, 고령화 사회개념. 사회문화는 개념이 비슷비슷해 보여서 선지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탈 이론에서 낙인 이론이랑 차별교제 이론을 바꿔놓는 식으로요. 각 이론의 핵심 키워드를 딱 한 줄씩 정리해서 반복 암기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사회과목 공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1단계, 법과 정치부터 시작하세요.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2단계, 사회문화를 잡으세요. 암기량이 있지만 패턴이 명확합니다. 3단계, 경제는 마지막에 개념 이해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사회는 반드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기출 풀고 오른쪽 화살표, 틀린 선지 원인 분석 오른쪽 화살표, 해당 개념 교재에서 확인 오른쪽 화살표, 다시 풀기. 이 사이클을 반복하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사회는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세 파트, 법과 정치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점수를 올리고 기출 중심으로 선지 패턴을 익히세요. 관세법계로는 제2장 제4절, 제3장, 제4장, 제5장 네 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위에서 법 조문 직접 읽기, 기출 풀기, 오답 정리를 반복하세요. 권한 주체 구분, 숫자 암기, 문제 유형 확인 이 세 가지가 실전에서 점수를 지켜줍니다. 무도 자격증이나 특수부대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솔직히 이 채용에서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온 겁니다. 나머지 절반인 필기시험,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핵심 과목입니다. 관세법계론. 이 과목이 무도경체에서 합격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왜냐? 40문항이거든요. 사회보다 문항이 훨씬 많고 경쟁자들도 이 과목에서 점수가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도경체만의 출제 범위, 제외 구간공채랑 무도경체는 관세법계론 출제 범위가 다릅니다. 무도경체는 관세법 전문에서 4개 파트를 빼고 출제됩니다. 제외되는 범위 딱 외워두세요. 첫째, 제2장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둘째,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셋째,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 납부. 넷째,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이 네 파트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 시간 쏟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올해 국급 공채 기출을 분석해보면 20문항 중에서 무도경체 제외 범위에 해당하는 문항이 절반에 가깝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나머지 범위에서 확실하게 고득점을 노리는 게 전략입니다. 그럼 어디를 공부해야 하나? 핵심 출제 범위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1장 총칙. 관세법의 목적이 뭔지, 용어 정의가 뭔지부터 시작합니다. 관세법에서 수입이란 무엇인가, 외국물품이란 무엇인가, 이런 용어 정의가 선지에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법조문을 직접 보면서 익히세요. 두 번째, 제2장 과세요건, 제4절 제외, 제2장에서 제4절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납세 의무자, 누가 관세를 내야 하는지. 점 둘, 과세물건, 어떤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지. 점 셋, 납세신고, 수입신고,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보수작업 규정도 자주 나옵니다. 올해 기출 1번 문제가 딱 보수작업이었잖아요.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과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이런 조문 디테일을 직접 확인하고 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제6장 운송수단, 보세구역 통관. 이 파트가 실제로 출제 비중이 꽤 높습니다. 보세구역 종류,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각각 뭔지, 자율관리보세구역, 보세사 채용, 관리 방법, 통관 절차, 수출입신고, 검사, 승인점 우편물 통관, 통관우체국 역할, 세관장 검사 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통관보류, 담보제공 조건. 이 파트에서 키워드는 세관장 권한과 관세청장 권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관장이 하는 일인지 관세청장이 하는 일인지 이걸 바꿔놓는 게 단골 오답 턴이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기출 17번 문제가 딱 이겁니다.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권한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해두세요. 네 번째, 제7장 벌칙 및 조사. 벌칙 파트에서는 공부 방법 다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실전시험 당일 전략 말씀드릴게요. 필기시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사회 25문항을 풀고 관세법계론 40문항을 연달아 풀게 됩니다. 시간 배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사회 25문항은 25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잡으세요. 문항당 1분이면 충분합니다. 관세법계론 40문항은 35분 안에 1회독 완료. 나머지 5에서 10분은 헷갈리는 문제 재검토. 이 흐름으로 가세요. 그리고 문제 풀 때 한 가지 습관을 꼭 들이세요. 문제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다 맞은 내용 골라놓고 틀리는 최악의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 첫 줄 읽을 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동그라미 쳐놓는 습관 반드시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점. 관세법계론에서 법령 조문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날 때는 속어법을 쓰세요. 명백하게 틀린 선지부터 지워나가다 보면 답이 좁혀집니다. 특히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선지는 의심해보세요. 예를 들어 기한이 100일이라고 나오면 거의 오답입니다. 관세법에서 보통 쓰는 기한이 10일, 14일, 30일, 3개월 정도거든요. 이런 감각을 기출문제 많이 풀면서 키워두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사회는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세 파트,
법과 정치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점수를 올리고 기출 중심으로 선지 패턴을 익히세요. 관세법계로는 제2장 제4절, 제3장, 제4장, 제5장, 4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위에서 법 조문 직접 읽기, 기출 풀기, 오답 정리를 반복하세요. 권한 주체 구분, 숫자 암기, 문제 유형 확인, 이 3가지가 실전에서 점수를 지켜줍니다. 무도 자격증이나 특수부대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솔직히 이 채용에서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온 겁니다. 나머지 절반인 필기시험,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